예, 저는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 혁신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예,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학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고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모든 지역의 상황과 지역적 현안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과거보다는 발전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방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이고 기초의 경우에는 약 27%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통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지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출생아 수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치행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재정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건정성 등을 위해서 다수의 지방재정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채의 발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과 기준을 설정해서 지방 채무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예산의 편성 그리고 수립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다루었습니다. 지방재정 분석 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재정 진단
분석 제도에 따른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 그리고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재정상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들이 불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분석 진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분석 지표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측면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 지역의 현안에 부합하게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분석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통교부세 교부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이 포함이 되고 재정 분석 지표에 포함된 내용들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교부세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지정을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안정성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그 구성은 연방정부 장관 2명과 16개 주의 재무부 장관 그리고 재정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지역의 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단체에 적용되는 페널티로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재정위기의 원인은 방만한 재정의 운용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정부의 정책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정위기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가 다시 건전한 재정 상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건전한 재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에 관한 법 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별 제도들이 서로 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들은 그 연계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개별 제도 간 성격과 그리고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을 효율적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재정법은 다수의 지방재정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도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에 걸쳐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가 향후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재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과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